안녕하셨어요? 요리맘입니다. 유튜브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와 티파니 램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은 초보자들을 위한 스테인드 글라스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당들은 첨다치, 늑골궁룡, 공중부벽 등 건축 양식의 변화에 따라 벽이 점차 얇아지고 신과 가까워지기 위한 뾰족한 첨탑을 높이 올리면서 유리창의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생유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생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빛으로 신의 존재를 더 절실하게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가난한 자의 성서라고 말하지요. 중세의 성서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은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유리창에는 성서의 장면들을, 즉 예수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생유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말은 착색된 유리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판유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조각 유리에 색을 채색해서 밀랍으로 연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생유리는 자체에 색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주 성분인 규사, 석회석, 소다회에 구리, 망간 등의 금속 화합물과 안료를 넣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들어가면 초록 계열, 골드, 금 성분이 들어가면 핑크 계열, 크롬이 들어가면 주황 계열 색이 만들어진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업의 비밀이어서 더 이상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뉴욕의 티파니 보석상인 찰스 루이 티파니의 아들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는 프랑스에 건너가 화가, 디자이너로 공부하던 중 스테인드 글라스 매력에 빠져 프랑스의 유리 공예가인 에밀 갈레와 함께 연구를 거듭한 후 유리 자체의 색을 만들어내는 파브릴 글라스를 창시하였으며,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전의 케임 기법에서 벗어나 구리 테이프 기법을 사용하여 조명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92년 뉴욕으로 돌아와 티파니 스튜디오를 오픈하였으며 이것이 티파니 램프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저도 케임 기법보다는 화려한 티파니 램프에 더 매력을 느껴 이를 널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물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시겠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유리입니다. 생유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금속 화합물과 안료를 넣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3mm 두께이나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오팔 유리, 반투명 유리, 투명 유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유리의 앞면과 뒷면을 구별하는 방법은, 앞면은 뒷면보다 매끄러우면서 위로 볼록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으며, 뒷면은 거칠면서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하기에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커팅 매트, 방안지, 제도기, 각도기, 기본, 직각 세트, 0.3mm 샤프, 0.8mm 펜, 그리고 칼이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제도를 할 때는 정확성을 위하여 0.3mm 샤프를 사용합니다. 도안은 0.8mm 펜으로 그려서 본을 자를 때는 반드시 0.8mm 선을 모두 잘라내고 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잘라내지 않으면 조각수가 많을 경우에 원본보다 사이즈가 커져서 정확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도안을 자를 때 사용하는 시중에 판매하는 새날 가위는 잘리는 폭이 1mm가 넘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서 사용할 수가
높기 때문에 칼로 자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 자르기에 필요한 도구는 유리칼, 러닝 브라이어, 브레이킹 브라이어, 미끄럼 방지자, 보안경, 라텍스 장갑, 코팅 장갑 등이 있습니다. 유리칼은 펜형과 피스톨형이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것으로 쓰면 됩니다. 유리칼은 자르는 각도를 잘 잡아서 사용해야 힘이 제대로 주어지면서 매끄럽게 잘 잘려집니다. 사용하는 오일은 일반적으로 미싱 오일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러닝 브라이어는 직선과 완만한 곡선을 잘라내는데 편리하지만 브라이어가 유리에 닿는 위치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킹 브라이어는 생유리의 작은 부분을 뜯어내거나 갉아내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앞이 좁은 브레이킹 브라이어는 오목하게 많이 들어간 곡선을 뜯어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자를 때에는 미끄럼 방지자를 사용해야 안전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생유리에 본을 그릴 때는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므로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고, 유리를 자르거나 뜯어낼 때에는 코팅 장갑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잘라내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써야 하고, 생각보다 유리가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유리 갈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유리 그라인더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사포, 다이아블럭, 핸드 파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소품 몇 개만 만들 생각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시려는 분은 그라인더 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조각수가 좀 많아지면 사포나 핸드파일 등으로 생유리를 가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에 해당합니다. 10분이면 가능한 것을 2시간 정도 갈고 나면 손이 떨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흥미가 싹 사라진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작업해 보시다가 그라인더를 가장 먼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세에는 물속에서 가위로 유리를 갈아 사용한 것처럼 유리를 갈 때에는 반드시 물을 공급해 주어야 더 잘 갈립니다. 사포나 블록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물을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주시면 해외 직구보다 더 싼 국내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안경 그라인더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립 테이프 감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구립 테이프, 피드, 쪽가위. 구립 테이프는 폭과 접착면의 색, 두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작품성을 위해 16분의 3인치 좁은 폭을 사용하지만 물이 들어가는 꽃병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 폭이 더 넓은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구리 테이프의 뒷면색은 구리색, 검정색, 은색,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히 투명한 생유리의 경우에는 파티나의 색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해주면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구리 테이프의 두께는 1.0mm, 1.25mm가 있으며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1.0mm는 별도로 옆면을 문지르지 않아도 접착이 잘 되어 그만큼 수고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피드는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지만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문지르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테이프를 자를 때는 손이나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쪽가위가 깔끔하고 시간 절약이 된답니다. 가위는 손가락을 끼워서 사용해야 하니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구리 테이프를 감은 후에 연결 부분이 어긋날 때에는 반드시 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마스킹 테이프 작업에 필요한 것은 마스킹 테이프 넓은 것과 좁은 것,
여러 가지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형태를 튼튼하게 고정할 때는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하고 성캐쳐 같이 평면을 고정시킬 때는 좁은 것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납땜하기에 필요한 것은 납, 인두기, 인두기 거치대, 인두기 커리너, 염화아연 또는 페이스트, 라텍스 장갑, 면 장갑,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납은 100W 인두기로 납땜이 잘 되는 것은 주석과 납의 비율이 60대 40, 73대 27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60대 40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납의 위험성 때문에 액세서리, 손거울, 보습함 등 손으로 자주 만지는 것은 무연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연납은 150W의 좀 더 높은 고온을 필요로 합니다. 인두기 클리너는 스펀지 형태와 수세미 형태가 있으며 그중 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 시에 꼭 필요한 플럭스, 즉 염화아연은 하얀색 분말을 화공약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한 후 인터넷상에서는 절대로 판매가 안 됩니다. 포화 상태로 사용하면 매우 경제적입니다. 아니면 고체 상태의 페이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갑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면 장갑을 끼고 납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납땜 작업은 틈틈이 장갑 낀 손으로 납땜 부분의 양옆을 눌러 주어야 하므로 코팅 장갑보다는 면 장갑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진 1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진기나 공기청정기, 환풍기로 충분히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파티나 작업에 필요한 것은 황산 제2구리 그리고 검정색 파티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구리색 파티나는 황산 제2구리로 역시 화공약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량은 귀찮더라도 소량의 청색 분말을 뜨거운 물에 역시 포화 용액이 되도록 녹여서 사용하면 멋진 구리색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나타나는 약간의 얼룩은 산화크롬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검정색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검정색 파티나는 성분은 황산구리에 뭔가를 섞었는데 알 수가 없지만 해외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고가이지만 국내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그 외에 앞치마, 토시, 머리수건 등 기본 준비물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탠드 글라스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꼭 필요한 것은 아쉬운 대로 6, 7가지로 유리칼도 2가지 중 1개만, 브레이킹 브라이어도 2가지 중 1개만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외에 기본 약품을 갖추면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그만 소품을 1개 만들어 보면서 스탠드 글라스 작업의 전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리망 공방에서도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설명란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